제가 업로드한 유튜브 떡상의 비밀이라는 영상에 아주 재밌는 댓글이 달렸는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처음에 구독자 2,000명이 무슨 유튜브 떡상을 논해하면서 무시한 점 100번 사과드립니다. 처음 타짜 이야기부터 다양한 유튜버들을 통한 분석까지 너무 감사히 잘 보았습니다. 칭찬 말씀 주셨는데요. 자기 자랑하려고 가지고 온 건 아니고요. 오늘의 주제를 위해 가지고 왔습니다. 글쓰기의 핵심을 알면 구독자 2,000명도 유튜브 떡상을 논할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방법론이 있을 테지만 그 중에서도 유튜버를 위한 글 쓰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릴 예정입니다. 촬영과 편집을 잘한다고 좋은 컨텐츠가 나오는 게 아니고요. 글을 잘 써야 좋은 컨텐츠가 나옵니다. 기획서 작성, 영상 컨텐츠의 제작, 그리고 장문 모두 논리적 글쓰기를 그 토대로 하고 있고 그 근본 원리는 같습니다. 오늘은 기획력을 좌우짓는 핵심 글쓰기 비법 두 가지를 알려드릴 겁니다. 이른바 논리라는 것은 절대 이 두 가지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반대로 이 두 가지 방법이 통달하면 상대가 거짓말을 하는지도 간파할 수가 있어요. 그럼 논리적 글쓰기 두 가지 법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제가 어떤 유튜브 영상을 보다가요, 누군가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오늘 영상은 이 말이 맞는지 한번 검증해 보면서 여러분들께 글쓰기 비법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유튜브 알고리즘은 유튜브 직원들도 잘 모른다. 이걸 알려준다고 말하는 사람은 사기꾼이다. 대략 이런 주장이었어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사실 어느 정도는 맞는 말 아닌가요? 유튜브가 독보적인 글로벌 동영상 플랫폼이 된 것은 두 가지 핵심 기능 덕분인데요. 검색 시스템, 시청자에게 늘 품질 높은 영상을 추천해주고요. 추천 영상 시스템, 시청자가 좋아할 만한 신선한 영상을 끊임없이 추천해줍니다. 서로 어울리는 크리에이터와 시청자를 매칭시키는 이 탁월한 두 핵심 기능은 이른바 유튜브 알고리즘으로 작동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중요하고 어떻게 보면 심오한 유튜브의 핵심 역량이자 영업 비밀인데 이걸 아는 사람이 있을까요? 구글 유튜브 증언은 알까 싶은 내용을요. 결론부터 말하자면 여러분도 저도 유튜브 알고리즘을 알려주는 영상을 만들 수 있습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린 두 가지 글쓰기 비법을 사용하면요, 심지어 아주 고품질의 동영상을 제작할 수 있어요. 그 첫 번째 방법, 연역법입니다. 쉽게 예시를 통해 설명해 드릴게요. 여러분이 유튜브 알고리즘을 알려주는 영상을 만든다고 한번 가정해 봅시다. 유튜브 알고리즘에 대한 가장 신뢰도 높은 영상을 만드는 방법은 구글 유튜브의 공식 발표 내용을 모아서 컨텐츠를 만드는 겁니다. 유튜브는 유튜브 아카데미를 통해 유튜브 공식 채널과 홈페이지, 언론기사, 유튜브 고객센터 등을 통해서 본인들이 추구하는 알고리즘의 방향성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주관적인 생각은 싹 빼고요. 오직 유튜브가 말한 공식 발표 내용들만 잘 모아서 이걸 토대로 컨텐츠를 만드는 거예요. 아주 신뢰도가 높은 컨텐츠가 되겠죠? 논리학에서는 이런 보편적이고 일반적인 사실을 전제로 또 다른 사실을 끌어내는 방법, 이걸 연역법이라고 합니다. 저 역시 연역법을 즐겨 사용합니다. 저는 이전 영상들에서 제목, 썸네일, 설명란은 어떻게 작성해야 되는지 알려드렸는데요. 여기서 제 주관적인 생각은 없어요. 오직 유튜브 공식 발표 내용에서 권장하는 내용을 알려드립니다. 저는 유튜브에 대해서 알려주는 컨텐츠를 만들 때 유튜브 아카데미, 유튜브의 공식 채널, 홈페이지, 언론기사, 고객센터 등 이 내용들을 최대한 많이 읽어보고 그 내용을 종합해서 필요한 내용을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또 예시로 성경 공부, 불경 공부도 일종의 연역법입니다. 종교인들에게 성경, 불경은 하나의 진리죠. 그 보편적인 사실들을 토대로 나에게 필요한 깨달음을 얻는 것, 이게 연역법입니다. 학생이 교과서를 보고 사용자가 사용 설명서를 읽는 것 역시 넓은 문주로 보면 연역법이라고 할 수 있어요. 보편적 사실을 토대로 개별 문제를 해결하니까요. IT 유튜버도 연역법을 사용합니다. IT 제품에는 제조사가 공식적으로 알려주는 기능과 설명이 있습니다. 이를 토대로 리뷰하는 건 역시 연역법의 일종이죠. 보편적이고 일반적이고 타당한 주장이 있고 그것을 토대로 새로운 논리, 정보, 주장을 만드는 게 연역법입니다. 반대로 논리적 글쓰기 두 번째, 기납법이 있습니다. 역시 예시를 통해서 설명해 볼게요. 유튜버들은 모두 자기 나름대로 유튜브 알고리즘에 대한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게임 유튜버 김성애님은 유튜브 알고리즘을 알려주는 영상을 제작했는데요. 평균 조회율이 높은 영상이 조회수도 잘 나온다. 자신의 경험을 토대로 평균 조회율의 중요성을 주장했습니다. 이같이 개별 특수한 경험을 토대로 보편적 법칙을 찾아내는 방법, 이것을 기납법이라고 합니다. 많은 유튜버들이 사실 자신의 경험을 토대로 컨텐츠를 만들고 있죠. 이건 모두 기납법을 사용한 예시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한 개인의 경험이 꼭 맞다고 볼 수는 없잖아요. 저도 기납법을 즐겨 사용하는데요.
저는 제 경험도 담지만 다른 사람들의 경험들도 같이 찾아봅니다. 기납법은 한 명이라도 다른 케이스가 있으면 틀린 주장이 되는 게 맹점입니다. 만약에 결과가 다른 한 개의 케이스를 놓쳤다면 저 역시 잘못된 정보를 만들 수도 있어요. 누군가 자신의 경험만으로 맞다라고 주장한다? 그런 주장은 의심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기납법은 경험의 숫자가 많으면 많을수록 그 신뢰도가 올라가게 되겠죠. 현재 유튜브 알고리즘에 대한 다양한 썰이 돌지만 대부분 자기 경험에 근거해서 만들었기 때문에 잘못된 주장도 많습니다. 리뷰 유튜버들도 기납법을 즐겨 사용합니다. 제조사의 기능, 설명을 알려주는 게 연역법이라면 유튜버들이 제품을 가지고 이런저런 실험을 해보잖아요. 이런 개별 테스트를 가지고 얻는 특수한 경험과 결과들, 그것을 토대로 이 제품이 정말 성능이 좋은 제품인지 검증해보는 것, 그것이 바로 기납법입니다. 이걸 잘해서 뜬 채널로는 양품생활님 채널이 있죠. 보통 IT 제품 리뷰어들이 연역법, 단순히 제조사의 기능과 설명 정도만 담을 때 양품생활님은 몇 달간 그 제품을 한번 사용해보고 충분히 사용 경험을 더 모아서 깊이 있는 분석을 내놓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기납법으로 차별화를 한 케이스라고 할 수 있죠. 물리학 실험, 의약품 임상시험 같은 이런 과학적 실험들도 기납법의 일종입니다. 개별 테스트 결과를 모아서 새로운 사실을 도출해가는 과정이죠. 연역법과 기납법을 잘 사용하면 사기꾼도 검증해낼 수 있습니다. 전문가와 사기꾼의 차이를 살펴보면서 연역법, 기납법이 무엇인지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최근 각광받고 있는 전문가 백종원님, 강형욱님은 연역법과 기납법을 자유자재로 사용합니다. 음식점 사장님이 겪고 있는 문제, 견주와 반려견의 문제, 이런 문제들을 해결할 때 절대 개인적 주장을 하지 않습니다. 본인들이 공부한 외국 서적과 이론을 활용해서 솔루션을 제시하죠. 보편적 사실을 토대로 새로운 솔루션을 도출하는 연역법입니다. 또 비슷한 음식점의 사례, 비슷한 반려견의 사례를 알려주면서 다양한 사례와 경험에 기반한 솔루션을 제시합니다. 개별적 경험을 기반으로 보편적 정보를 도출하는 기납법이죠. 오래 기간 어떤 분야에 종사하면서 연역법과 기납법을 자유자재로 구사하고 정통한 사람, 우리는 전문가라고 부릅니다. 당연히 하루아침에 될 수 없겠죠. 사실 유튜브의 연역법과 기납법을 자유자재로 구사하고 이론과 경험으로 충만한 전문가는 거의 없다고 봐도 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전문가가 아니면 버릇떠도 보지 않아요. 그 사람이 전문가처럼 보이면 구름처럼 사람으로 붐빕니다. 여기서 유튜버의 진로는 두 가지로 갈립니다. 하나는 백종원과 강형욱의 길입니다. 힘들고 고되지만 연역법과 기납법을 단련해서 전문가가 되는 길입니다. 굉장히 오래 걸리고요. 실질적인 내 성장으로 채널을 키워내는 방법입니다. 또 하나는 기만과 거짓말의 길인데요. 어렵고 고된 연역법과 기납법을 단련하지 않고 쉬운 길로 가는 겁니다. 탁월한 논리 말고도 사람들의 시선을 한 번에 모으는 방법이 또 있거든요. 고대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 등 설득의 3요소를 제안했습니다. 로고스, 논리, 파토스, 감성, 에토스, 신뢰입니다. 제가 이야기한 연역법과 기납법이 논리의 연역, 로고스이고요. 에토스, 신뢰부터 한번 이야기해볼게요. 우리는 어떤 사람을 신뢰하면 그 사람의 말도 신뢰합니다. 축구계에는 이런 말이 있어요. 영표형이 그렇다면 그런 거다. 늘 모범적인 삶과 타고난 논리로 설득력 있는 주장을 펼치는 이영표 선수에 대해서 축구팬들이 하는 말입니다. 이외에도 대중은 유재석, 박지성, 김연아 이런 신뢰도가 높은 인물에 대해서는 말과 행동도 신뢰합니다. 이런 경우 구구절절한 논리는 필요 없어요. 그냥 말하면 됩니다. 사기꾼들은 어려운 논리를 포기하고 대중을 기반해서 쉽게 신뢰를 얻을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죠. 자신을 특별한 사람으로 포장하는 거예요. 몇 가지 전형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월 수입이나 연봉을 드러내면서 돈 자랑을 하고요. 고가의 스포츠카, 휘황찬란한 대저택을 자랑합니다. 연예인과 대형 유튜버, 셀럽들과 같이 찍은 사진을 과시하죠. 돈, 재물, 인맥, 외적인 요인으로 자신을 대단한 사람처럼 보이게 하려고 합니다. 실제 삶이 어떠하든 이 작은 카메라, 프레임만 속여내면 되거든요. 이 중 한 개라면 모르겠으나 세 개가 합쳐진 인물은 10중 8구 사기꾼입니다. 또 파토스, 감성입니다. 사기꾼들은 자신들의 빈약한 논리를 감성으로 메꿉니다. 듣는 사람이 듣기 좋은 말, 듣고 싶은 말, 달콤한 말로 환심을 사죠. 요즘 유튜브에 유행하는 말들, 경제적 자유, 디지털 노마드, 월 1,000만 원, 4시간만 일하고 떼돈 벌기. 논리는 없고 나를 혹하게 만들고 감성만 자극하는 주장과 구호는 의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동전에는 양면이 있고 빛이 있으면 반드시 어둠이 있습니다. 그래서 진짜들은 사실 그런 꿈 같은 이야기는 잘 하지 않아요. 대중들이 바라보는 환상, 빛, 그 밑에 어둠을 늘 이야기합니다.
KB의 최다 득점자 서장훈님은 뭐라고 하던가요? 나이 50에 20대보다 무대에서 자유로운 박진영님은 어떻게 그렇게 됐다고 이야기하나요? 최정상 방송인 유재석님은 정상을 유지하기 위해 어떤 걸 포기했나요? 전문가도 그렇죠. 자영업의 환상을 가진 사람들에게 백종원님은 반대로 이야기를 합니다. 감당 못할 손님은 받지 마라. 가격을 내려라. 메뉴를 줄여라. 사장이 계산대 앞에 있으면 가게 망한다. 직접 다 할 줄 알아야 된다. 반려견에 대한 환상을 가진 사람들에게 강영욱 님도 반대로 이야기합니다. 과한 애정을 절제해라. 규율을 만들어라. 하루에 한 번 이상 산책해라. 반려견을 키우는 사람이 하고 싶은 걸 다 하겠다는 환상을 버려라. 진짜들은 동전의 양면, 빛과 어둠을 늘 함께 이야기하고 심지어 환상만 보는 사람들에게 안 좋은 이야기만 골라서 합니다. 반면 가짜들은 달콤한 이야기만 하는 경향이 있어요. 어떤 주장이 본질에 가까운 주장일까요? 감성과 포장은 지워내고 그가 하는 주장이 연역법, 어떤 이론, 어떤 보편적 사실에 근거해서 주장하는지, 기납법, 대체 얼마나 많은 사례와 경험들을 종합해서 이야기하는 건지 논리로서 그 사람을 따져보면 의외로 쉽게 그 사람의 실체를 간파할 수 있습니다. 감성과 포장을 사람들이 현혹시키는 용도로 사용하는 사람들을 사기꾼이라고 하고요. 진짜들은 전문가는 다르게 사용합니다. 논리를 갖추고 그리고 감성도 필요합니다. 최고의 컨텐츠는 논리와 감성을 모두 가지고 있는 겁니다. 애플은 감성이라는 우스갯소리가 있지만 애플 제품에는 차원이 다른 마감과 기본기 탄탄한 소프트웨어라는 논리적 알맹이가 있고요. 나이키는 지금 도전하라는 감성적인 메시지가 있지만 제품에는 하이 테크놀로지 기술이 결합된 소재라는 논리적 알맹이가 있습니다. 감성만 담으면 허울뿐이 껍데기 같은 거고요. 연역법, 기납법을 통해서 논리, 알맹이를 잘 담으셔야 합니다. 우리는 논리와 감성을 다 갖춘 컨텐츠를 보면 감동합니다. 그러면 이제 예술의 영역이죠. 그리고 모든 크리에이터의 최종 목적지는 아리스토텔레스가 얘기했던 에토스, 즉 신뢰를 획득하는 겁니다. 걸어온 삶과 행동을 통해 증명했던 유재석, 박지성, 김연아 같은 분들이 도달했던 경지인데요. 이 정도 되면 이제 논리와 감성이 없어도 무슨 말을 하든 사람들이 기울여서 들어줍니다. 믿어주고요. 여기에 쉽게 도달하기 위해서 돈, 재물, 인맥을 과시하는 사람들은 저는 포장이라고 표현했는데요. 과시 말고 자기 어필도 필요합니다. 자기 어필을 요즘 말로 퍼스널 브랜딩이라고 하죠. 과시로 쌓아올린 거짓말, 가짜 이미지는 감당하기 어려워요. 그게 내 진짜 모습이 아니라면 현실과 괴리를 통해서 반드시 무너지는 날이 옵니다. 요즘 실제 그런 사례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지 않나요? 자기 어필은 솔직한 자신의 정체성과 비전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만화로 한번 비유해보면 난 해적왕이 될 거야. 나는 세계 최고의 검호가 될 거야. 나는 세계 지도를 완성시킬 거야. 만화 원피스의 주인공들을 보면은 처음에 완전 무명인데요. 자기 비전을 당당히 주장하고 그걸 위해 노력하고 증명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처음엔 미약했지만 차츰 그들의 비전을 믿어주고 따르는 사람들이 많아집니다. 그 대단하고 멋있고 화려한 백종원, 강영욱도 처음엔 무명이었어요. 여러분만의 컨셉과 컨텐츠로 승부를 내세요. 그게 진짜 퍼스널 브랜딩입니다. 실제 자신과 사람들이 생각하는 이미지가 일치하기 때문에 그런 자기 어필만이 롱런할 수 있습니다. 진짜의 길은 처음엔 좀 고되지만 나중에는 숨만 쉬어도 강력해집니다. 백종원님, 강영우님은 방송을 통해서 부와 명예도 얻지만 실력도 점점 더 강해져요. 방송에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 문제를 겪고 있는 사람들이 본인의 레퍼런스가 되거든요. 푸드트럭의 경험은 여기서 그치지 않고 골목 식당에 연결되고요. 여기서 쌓인 경험은 또 다른 방송으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은 돈, 재물, 인맥 이런 자랑에 별로 관심이 없어요. 오히려 새로운 레퍼런스를 발견했을 때, 새로운 도전거리를 발견했을 때 기쁨을 느끼죠. 자신의 전문성이 더 강화될 거거든요. 숨만 쉬어도 더 강력해집니다. 반면에 쉽게 성공한 가짜들은 꺼져가는 거품을 보면서 새로운 거품을 만들 궁리를 해야 합니다. 사기칠 궁리에 골몰하다 보면 실력은 쌓이지 않고 내공 없는 빈깡통에선 점점 소리가 나죠. 그리고 꼬리가 길면 밟히게 됩니다. 오늘은 논리의 가장 기본이 되는 연역법과 기납법에 대해서 이야기해봤는데요. 이론만 얘기하면 재미없으니까 여러 예시들과 함께 이야기해봤습니다. 곁들여서 감성과 신뢰에 대해서도 이야기해봤는데요. 비단 컨텐츠 제작 능력뿐만이 아니라 여러분이 삶을 바라보는 태도에도 도움이 됐길 바랍니다. 유튜브 영상들 재밌게 많이 보시고요. 다만 늘 의심하세요. 어떤 보편적 이론에 근거한 말이지? 단지 자신의 경험 아니야? 이론도 없고 경험도 없으니까 감성에만 의존을 하는구나. 지금 돈 자랑하는 건 자신을 포장해서 쉽게 브랜드를 쌓으려고
하려고 하는 거구나. 뭐 이런 식으로요. 여러분의 통찰력이 확장될 겁니다. 갑자기 기획특강 영상을 찍은 건 사실 이유가 있는데요. 그간 잘 안 다뤘던 유튜브 알고리즘에 대한 내용으로 슬슬 다뤄볼까 합니다. 이 기나법에 입각해서 저도 사실 충분한 사례가 쌓이기 전까지는 다루기 좀 조심스러웠는데요. 제 채널도 그렇고 이제 어느 정도 사례들이 쌓였다고 생각이 돼서요. 알고리즘에 대한 영상도 제작해보려 합니다. 처음에 시작했던 오늘의 결론. 구독자 2,000명이 어떻게 유튜브 떡상을 논할 수 있는가. 연역법을 통해 거의 모든 유튜브 정책, 기사, 공식 설명 등을 읽어보고 기나법을 통해 다양한 유튜버들의 사례, 경험들을 수집하면 가능합니다. 기회가 되면 또 이런 기획특강 영상 한번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수집한 자료는 어떻게 분석해야 하는지, 분석된 자료는 어떻게 스토리텔링을 입히는지 기회가 되면 다뤄볼게요. 그럼 다음 컨텐츠 만나요. 유바!